오는 28일 마산 국화축제를 앞두고 행사장 인근으로 정어리 폐사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꽃축제와 상반된 악취가 발생하면서 창원시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교생 5명 중 1명이 오케스트라 단원인 학교가 있습니다.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김해 경운초 윈드 오케스트라를 만나봅니다. 전라남도에서 열리고 있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 선수들이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경기와 종합순위를 정리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17일 창원시 3.15 해양누리공원에서 일본 정부의 해고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지난해 창원 마산만 일대에서 발생했던 정어리 떼죽음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 양만 해도 220여 톤이었죠. 인근 주민들은 한 달가량을 악취로 인한 고통에 몸서리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올해도 이곳에서 정어리 폐사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일대가 곧 마산 국화축제가 열릴 곳이라서 주최 측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산 국화축제를 10여일 앞둔 3.15 해양 놀이공원입니다. 조형물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축제장의 모습이 조금씩 갖춰지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얼마 전 축제장 주위로 떠오른 정어리 폐사체 때문입니다. 국화 축제는 국화 꽃 축제인데 일단 정어리 냄새가 나게 되면 이제 관람객들이 좀 불편은 좀 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지금은 좀 약간씩 나긴 하는데 아직 그때까지 이제 그 기간이 도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걱정 반, 우려 반. 악취로 인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난해의 악몽이 재현될까 걱정입니다. 이게 빨리 해결이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축제 기간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어리 집단 폐사는 지난 11일 올해 처음 발생했습니다. 닷새간 수거된 정어리 폐사체 양만 45톤에 달합니다. 문제는 바다에 가라앉은 정어리 폐사체입니다. 물고기는 죽은 뒤 3, 4일 정도 뒤에 떠오르기 때문에 며칠 뒤 다시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창원시는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즉시 수거가 완료된 만큼 이번 국화축제 기간에는 관광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많이 오셔서 마음껏 구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정어리 떼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 중이며 결과는 19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전교생 540여 명 가운데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에 그치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경남의 대표 오케스트라단이 된 김해 경운초등학교 이야기인데요. 전국대회에서도 잇따라 수상하고 정기연주회까지 매년 열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가 조용했던 체육관을 가득 울립니다. 지휘에 따라 10개의 악기는 한데에 어우러지고 100여 명의 학생들은 호흡을 맞춰 악보 위를 춤춥니다. 이름처럼 바람이 들려주는 하모니, 김해 경운초등학교 관악부인 윈드 오케스트라입니다. 저희가 연습한 대로 쭉쭉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자랑스러운 오케스트라단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연습한 만큼 성장하고 친구들끼리 서로 우정 쌓으면서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관악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관악부는 학습이 아닌 재미나 원활한 수업으로 정해서 저희의 우정이나 이런 그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을 쌓아가는 그런 관악부인 것 같아요. 김해 경운초 관악부는 지난 2009년 3월 만들어졌습니다.
조금씩 실력을 키워가다 2017년 첫 출전한 전국대회 4등을 시작으로 3년 뒤인 2019년 제44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대상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잠시 주춤했다 올해 다시 지난 8월 열린 제6회 대한민국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해 전체 대상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또 연이어 열린 대구 국제합주경연대회도 대상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교육당국의 방과 후 수업과 김해시에서 나오는 방과 후 지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경운초 관악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110명 정도 유지하려면 진짜 조금 많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 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대회에 나가서 뭐 좋은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아이들이 즐겁게 이 활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 음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빛난 올해를 보낸 경운초 관악부 윈드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하나 된 꼬마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오는 12월 초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9번째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축구입니다. 특히 한국 축구의 미래라고 불리는 고교 축구가 이번 전국체전에서 그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공설운동장 축구 전용 2구장에서 열린 18세 이하 남고부 축구. 이날 결승 진출을 두고 4개 팀이 자웅을 겨뤘습니다. 우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서울 영등포 공업고등학교와 경남 창녕고등학교의 준결승 경기. 경기 초반 창녕고가 매섭게 영등포 공고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전반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 영등포 공고가 선취점을 따내며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영등포 공고는 후반에만 2골을 더 넣으면서 최종 스코어 3대 0으로 가장 먼저 결승에 안착했습니다. 앞서 영등포 공고는 지난 2월 백운기와 8월 대통령 금배에 이어 2023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겸 제78회 전국 고교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 정상에 오르면서 올해 3관왕에 등극했습니다. 이번 결승 진출로 4관왕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이어진 준결승 두 번째 경기. 인천의 강호 대건고와 올해 부산 울산 지역 최강으로 올라선 울산의 학성고가 맞붙었습니다. 초반부터 거칠게 몰아붙인 대건고는 전반 5분을 남기고 첫 골을 신고하며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후반에도 골을 기대했지만 뒷심을 발휘한 학성고에게 2골을 내주며 끝내 결승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대 2. 학성고의 결승 진출로 준결승전은 마무리됐습니다. 남자 18세 이하 축구 서울 영등포 공고와 울산 학성고의 결승전은 오는 19일 오전 11시부터 광양 축구 전용 2구장에서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경상남도가 104회 전국체육대회 닷새째인 17일 오후 4시 기준 종합득점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날까지 금메달 52개와 은메달 56개, 동메달 71개로 모두 179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메달 득점과 종합득점을 더해 총 득점 14,249점으로 경기도에 이어 2위입니다. 경상남도는 체전 기간 역도와 육상, 레슬링 등 다양한 종목에서 골고루 메달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은 스쿼시 여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경상남도 체육회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 육상 여자 18세 이하부 세단뛰기에서 경남 최고 윤선유 선수가 금메달을, 근대 5종 여자 일반부 계주에서 장하은, 한예원, 소재영 선수가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전국 여자 고등부 배구의 최강으로 손꼽히는 진주 선명여고가 아쉽게 전국체육대회 결승행 티켓을 놓쳤습니다. 17일 열린 전국체육대회 배구 여자 18세 이하 준결승 경기에서 진주 선명여고는 서울 대표로 나선 중앙여고와 맞붙었습니다. 1세트와 2세트에서 각각 2점 차로 뒤지던 선명여고는 3세트에서 25대 19로 승기를 가져왔지만 다시 4세트에서 점수를 내주며 세트 스코어 3대 1로 패했습니다.
여자 대학부 탁구의 강팀으로 잘 알려진 창원대학교도 이날 패배의 쓴맛을 봤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여자대학부 준결승 경기에서 창원대는 경기대표인 용인대학교에 3대1로 졌습니다. 이날 오전 혼합복식으로 결승전에 오른 창원대학교 박지은, 김진택 선수는 인천 대표 인하대학교에 아쉽게 패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먼저 강기훈 의원 소식입니다.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이 부당 청구했다가 스스로 반납한 금액이 689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기훈 국회의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과 의원 등 의료기관이 비용을 잘못 산정해 청구했다 반납한 금액이 68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당이득 환수 의료기관 수는 6,200여 개이며 평균 환수 금액도 1,106만 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자율점검제를 강화해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를 뿌리 뽑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 소식입니다.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장인 김영선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통계 부족을 지적하고 새로운 지표 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통계청 저출산 지표는 합계 출산율이 유일하고 출생아 수와 육아휴직자 수 등 관련 통계에서도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 의원은 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에 이어 올해는 0.6명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의 저출산 대응에 통계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정점식 의원 소식입니다. 정점식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통영시 산양 레포츠파크에서 열린 제20회 통영경찰서 자율방법연합대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축사에 나선 정 의원은 교통질서 봉사부터 경찰 인력이 닿지 못하는 장소까지 밤낮 없이 순찰 업무를 지원해준 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은 독거노인 소방시설 설치 현장도 방문해 주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은 민홍철 의원 소식입니다. LH와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6일 열렸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국회의원은 LH의 공공주택 부실 시공은 입찰제도와 설계, 시공과 감리 등 산업 현장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파트 후분양 시스템 도입 등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최근 불거진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단지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단은 17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업체의 입찰 등록을 하루 앞두고 공고를 취소한 데 이어 입찰 자격 요건을 완화한 상태로 재공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업체를 위한 맞춤형 자격 요건 완화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비리 등을 밝히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고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역 환경단체와 더불어 민주당 경남도당이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방사능오염수 해양투기저지 경남행동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7일 3.15 해양누리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삶의 터전인 바다가 쓰레기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퍼포먼스를 통해 당장은 안전할지 몰라도 핵오염수 생물 농축은 수십 년 뒤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뿐 아니라 현재 세대도 결코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7,800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2차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